그러면 질문은 딱 없으니까 일단 그럼 코드를 좀 보고 네,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은 이제 네, 개발자분들이 아니어도 아닌 부분 좀 심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개발자 관련 세션이니까 살짝씩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이 코드에서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그 흐름에서 네, 그 선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분리해내고 그거는 선언적인 상태로 잘 놔두고 절차적인 것들은 절차적인 걸로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얘가 뭐 늦게 열리네요. 지금 제 목소리가 끊기거나 그러진 않았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보면 지금 이거는 되게 단순한 예제예요. 네. 이게 플러스를 누르면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고 네. 이거고 이거의 이름은 카운터라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요 부분이 하나가 카운터 버튼이라는 네, 올드 카운터가 있고 둘 다 이 두 개거든요. 올드는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진 애고 이 훅이라고 적힌 애는 요 밑에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두 개에 해당하는 거가 예, 하나는 클래스고 하나는 훅인데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리액트가 나왔을 때 사실 제가 그 리액트에서 와 얘네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한 거는 사실 훅 때부터거든요. 훅이 나왔을 때부터인데 처음에 이 리액트에서는 처음에 클래스 방식으로 이 클래스 형태로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이때 보면 아까 그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뭔가 절차적인 거, 그러니까 명령적인 거와 선언적인 거를 잘 비교해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 두 개를 다 동시에 열어보죠. 보면 실제 화면을 그리는 거, 처음 화면을 그린다, 어쨌든 화면을 그리는 것 자체는 이렇게 요 부분, 요 왼쪽에서는 요 렌더 부분이고, 오른쪽에서도 이제 사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보면, 그죠? 타이틀하고 카운트하고 뭔가 인크리즈, 디크리즈를 이제 온클릭에다가 넣는 거죠. 그런데 이 왼쪽의 클래스 방식에서는 보면 지금 현재 이 카운트가 숫자가 몇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인크리즈 할 때, 디크리즈 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 컴포넌트 안에 존재하죠. 네. 컴포넌트 안에 존재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플러스 1을, 이런 코드의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인크리즈 할 때는 기존 거에서 플러스 1을 하고 디크리즈 할 때는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컴포넌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절차적인 게 이게 섞여 있죠. 그래서 처음에 훅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뭐 훅해서 그걸 치워봤자 그게 치우기만 하는 거지 결국에 해야 될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차이들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지금 이거는 일단 아까 그 빈 구멍 그 선언적인 거에서 보면 제가 어떤 넣어야 될 값들은 구멍으로 넣어놓고 구멍으로 파놓고 나중에 그거를 찾아서 넣어준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어디선가 유즈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카운트와 이제 증가할 때 감소할 때 해당하는 값을 받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럼 결국엔 이 유즈 카운트 안에서도 보면 결국엔 여기서처럼 인크리즈하는 절차적인 로직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입력기로 뺀 거거든요. 하나의 머신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떤 값을 받고 이 값을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함수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여기는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사용을 한다거나 이럴 때 복잡해지죠. 왜냐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얘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한 줄만 똑같이 이런 뭔가를 누르면 늘어나고 뭔가가 줄어들고 이런 거를 다른 컴포넌트를 만들 때 쓰고 싶으면 이 한 줄만 갖다 쓰면 돼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 예제. 그래서 이 커스텀 훅으로 빼는 거가, 예, 그래서 빼지도 않고 여기서도 똑같이 예전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use state라는 더 단순한 훅을 쓰고 이 안에서 increase 함수와 decrease 함수를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코드가 간단할 때는 이 분리가 안 되고 분리가 잘 되죠.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미 절차적인 거고 그 다음부터 선언적인데 이러지만 코드를 짜다 보면 이게 섞이죠. 그러면 나중에 뜯어내기도 힘들고, 네, 읽을 때도 어려워져요. 네. 유즈 카운터 훅, 네, 그것도 볼게요. 지금 유즈 카운터 훅을 보면, 네, 여기서는 유즈 스테이트 해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다른 기능도 있거든요. 원래 다른 기능을 구현했던 게 있어 좀 섞여 있는데, 일단 increase는 이렇게 하고, decrease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요거는 일단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하던 일은 똑같아요. 결국엔 똑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걸 분리해서 하면서 테스트도 용이해지고 이제 그런 거죠. 이번엔 두 번째는 그 셀렉터와 관련된 이 aHooks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제를 조금 바꾼 건데요. 우리 네, 지금 우리가 네, 네, 이렇게 보면 뭔가 장바구니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클릭하고 네, 뭔가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모양을, 요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선언적이기 때문에 대충 코드를 보면 찾을 수 있어요. 보면 이게 위에 있는 게 보통 위에 있고 중간에 있는 게 중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아래에 있겠죠. 그냥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 셀렉티드 요 부분은 요 부분이고 그리고 요 안에가 결국엔 제일 중요한 요 부분이 요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요 부분을 일단 볼게요. 요 부분을 보면 어떤 리스트에 해당하는 어떤 상품 목록이 있고 거기에 체크박스를 이제 하나씩 그리는 거죠. 하나씩 그리는데 얘는 지금 보면 is select 해가지고 얘가 체크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어떤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누르면 토글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목록을 만들 때 딱이 필요한 그런 절차적인 명령적인 로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하면 톡을 하면 얘를 true에서 false로 바꿔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모두 다 선택을 하면 여기 체크드가 자동으로 전체 체크로 바뀌고 이런 로직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로직을 일종의 하나의 별도의 이 커스텀 훅으로 뺏게 된 거고 이런 커스텀 훅으로 만들어진 aHooks라는 라이브러리거든요. 여기서 받는 걸 보면 어떠한 데이터가 있고 선택된 내용, 그 다음에 모두 선택됐는지 여부, 이 하나가 선택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그 데이터를 바뀌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머신인 거죠. 어떤 값이 있고, 네, 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 선택된 값을 가지고 있고, 얘한테 어떤 이벤트를 계속 주면 얘가 그 달라진 그거에 따라서 안에 있는 값이 바뀌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네, 개발이 더 용이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이거를 이제 퍼시스트하게 바꿔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네, 이렇게 새로 고침이 느려요. 네. 이렇게 새로 고치면 아까 선택한 게 다 없어졌죠. 근데 이거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유지하고 싶은 걸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로직 안에 있으면 이 지금 디폴트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앱이라는 얘 자체, 이 컴포넌트 자체가 이제 이걸 많이 막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유즈 셀렉션을 이용해서 또 다른 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네, 일단 잠시 뒤로 하고 일단 여기에 얘로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할 거는 리스트와 디포트 셀렉티드를 넘기는 거고 일단 지금 1이라는 애는 아예 없으니까 네. 이렇게 반영이 됐겠죠? 지금 느리니까 이렇게 했는데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사라졌는데 잠깐만요. 역시 라이브에서의 위험성이죠. 다시 그럼 해볼게요. 근데 원래 네, 지금 남았죠? 네, 다시 하고 네, 유지가 됐죠?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훅을 바꿨고, 근데 이 훅을 바꿨는데 이 훅의 입력과 출력은 거의 같은 거죠. 이 훅이 넘겨주는 이거는 동일하고, 하지만 훅에서 내부에서 하는 일이 달라졌던 건데, 이 훅에서 내부에서 하던 일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절차적인 거를 완전히 여기서 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아까 원래 저장되지 않는 유즈 셀렉션을 그냥 이용을 한 거고, 저장되기 전에 약간 유즈 셀렉션을 이용했었죠. 그래서 이 유즈 셀렉션을 그냥 이용하되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차이 나는 일은 처음 초기 값을 줄 때 저장되어 있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서 이걸 초기 값을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싱크를 해주는 부분인데, 여기서 선택된 게 바뀌면 바뀐 내용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해주는 일. 이렇게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저장이 유지되지 않는 애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고, 이런 게 필요한 한 곳에서 컴포넌트에서 얘를 갖다 쓰면 되겠죠. 네, 시간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 훅은 지금 보면 되게 그런 하나의 머신 입력 주입기인 거죠. 이런 커스텀 훅은 입력 주입기예요. 어떠한 데이터를 컴포넌트가 있으면 컴포넌트한테 그 프롭스 말고 입력을 주입해 주는 거고, 이 주입해 주는 값의 변화는 어떤 함수로 호출했을 경우에 이 값들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그 다음 거는 이게 X 스테이트라는 애인데요. 그 스테이트 머신, 그래서 이게 스테이트 차트 좀 확장된 판에 이제 스테이트 차트를 어떻게 시각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다 걷어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머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머신으로서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런 라이브러리거든요. 예를 보여드리면 이거 카운터랑 비슷한 애인데, 뭐냐면 이 머신이 있고 이 머신 안에 이 컨텍스트는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카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벤트는 인크리먼트라는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인크리먼트를 받으면 이 컨텍스트가 일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신을 만들어 놓으면 마치 커스텀 훅으로써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X 스테이트가 제가 재밌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이 스테이트 차트가 보면 이 스테이트 머신을 어떻게 시각화하고 그런 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여주고 싶었던 예시가 안 보이니까 일단 이걸로 봅시다. 네, 기다리려니 차라리 코드로 하나 보죠. 제가 실제 짜고 있는 코드를 보면, 지금 보면 이 왼쪽에서 스테이트 머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일단 대충 설명하면, 우리가 모바일 앱에서 푸시를 허용할 때 보면 막 사용자에게 먼저 푸시를 허용해 줘야 돼. 안 하면은 너 나중에 시스템에 가서 다시 해야 된다고 일단 알림하고, 할게 하면은 시스템이 물어보고, 시스템에서 거절당하면 너 설정으로 보내고, 막 이런 로직이 있잖아요. 이런 절차적인, 명령적인 걸 구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구현을 할 때 그냥 코드로 이런 스테이트 머신을 만들지만, 얘가 바로 이렇게 시각화가 되고, 이 시각화된 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트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지금 너무 작죠. 뭔가 사용자한테 일단 물어봤는데,
사용자가 나중에 할게라고 하면 지금 에스크레이터 상태인 거고 그 상황에서 다시 물어봤는데 사용자가 yes 하면은 그 다음에 뭔가 퍼미션을 일단 요구하고 퍼미션 얻기가 성공하면 토큰을 얻어오고 토큰 얻기가 성공하면 토큰을 등록을 하면 끝.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상태와 이런 말 그대로 절차적인 명령적인 이 로직을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고 이 시각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비주얼 에디팅도 다 되거든요. 여기서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되게 쓸만하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기획자분들이랑 어떤 뭔가를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 때 처음에 대충 이렇게 손으로 그리잖아요. 나름의 방식대로 손으로 이런 걸 그린단 말이에요. 다이얼로그를 그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개발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개발자가 그걸 바탕으로 코드를 짜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이 로직을 설명할 때 기획자가 그렸던 그런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로직이 변경되죠. 그럼 변경되면 그걸 다이어그램을 새로 그리나요? 아니요. 코드로만 수정해요. 그럼 나중에 기획자나 아니면 또 새로운 기획자, 새로운 아니면 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기존의 로직을 이해를 하려면 코드를 절차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걸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개발자 아니고선 힘들고 개발자도 힘들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스테이트 머신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시뮬레이트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시각화된 거랑 실제 코드랑 또 연관이 되니까 항상 이거 하나만 보고 논의하고 이 안에서 시뮬레이트 해보면서 어디서 구멍이 있는지 어디서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는지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라 하고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리액트에서 얘가 하나의 입력 주입기로서 쓰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런 스테이트 머신을 UI 개발에서 써야 된다 이랬지만 사실 쓰기 어렵던 거는 그 절차적인 것과 선언적인 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면 뭐예요? 만들면 다시 재사용하기 어려웠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 어쨌든 분리가 되니까 된다. 좋아, 재밌다. 그런 거고 뭐 다음 이건 넘어갈게요. 이 GraphQL에서는 마치 비동기가 아닌 것처럼 데이터를 쓰게 돼요. 이거는 못다한 이야기는 코드 중에서 얘기를 해볼게요.